우리가 흔히 키우는 포메, 말티즈, 푸들 같은 소형견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요. 초기 때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이런 증상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버려 둘 경우에는 신부전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수술적 교정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오늘 PDA 시술한 환자에 저장된 영상인데요. 보시면은 이 퍼스트 디스크가 펼쳐져 있고 후방으로 세컨드 디스크가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벤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FM 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종양내과와 인터벤션을 맡고 있는 곽지훈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PDA가 있는 강아지 환자를 인터벤션으로 시술할 건데요. 수술 방법은 외과적인 결찰술과 인터벤션 시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회복이 빠르고 후유증이 좀 적은 PDA 인터벤션 시술을 선택해서 이번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PDA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동맥관 개존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태아 상태일 때는 폐로 호흡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산소랑 영양분을 엄마한테 공급받기 때문에 혈액을 폐로 보낼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태어나고 난 이후에 폐로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런 동맥관은 필요 없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조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거고, 전신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십장병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PDA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키우는 포메, 말티즈, 푸들 같은 소형견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요. 그 외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소형견에서 많이 나타나는 선천적 심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늘 PDA 시술한 환자에 저장된 영상인데요. 이쪽은 라이브가 나오느라 사실상 이쪽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DA 같은 경우에는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과 또한 이 주변의 폐동맥 사이에 연결이 생긴 것을 의미하거든요. 살짝만 뒤에 프레임에서는 금방 이 조영제가 폐동맥을 통해 가지고 폐혈관들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는 이 위치에 대동맥과 폐동맥 간에 연결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혈관 기형의 즉 PDA의 크기를 측정해서 저희가 오늘 시술할 그 ACDO, 그 PDA 플러그의 정확한 사이즈를 저희가 확인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가이드 와이어를 더 진입해서 실제로 정확히 저희가 PDA 위치로 들어갔는지도 추가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가이드 와이어가 옳게 들어갔으면 그 방향으로 카테터를 따라서 더 깊숙이 집어넣고, 이 카테터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디바이스인 ACDO를 집어넣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퍼스트 디스크가 펼쳐져 있고 후방으로 세컨드 디스크가 펼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벤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시암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시암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촬영 장비인데 일반 엑스레이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시암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환자의 변화나 아니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와 똑같이 방사선이 나오는 거는 같으나 초당 여러 장의 방사선을 찍어가지고 좀 더 동적인 다이나믹한 영상을 얻는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형외과에서 많이 사용되거든요. 저희 같이 인터벤션을 사용하는 경우에 혈관 조영술을 이 시암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제노레이사의 프라임 오스카 이 장비는 수십뿐만 아니라 혈관 조영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벤션을 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장비들을 사용하는데 우선 가장 먼저 이 쉬스가 있습니다. 이 쉬스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와이어와 이제 카테터가 진입하게끔 만들어주는 통로인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집의 정문이나 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를 먼저 혈관에 장착을 하고 이 시스를 통하여 카테터, 가이드 와이어, 그리고 디바이스가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테터가 있는데요. 이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지오그래픽 카테터라 그래서 혈관 조형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시스를 통해서 카테터를 넣고 이 카테터를 통해서 조형제를 주입해서 저희가 시술하고자 하는 부위를 확실하게 조형을 통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굵기는 그 상황과 기능에 따라서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카테터의 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프렌치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혈관 크기에 맞는 사이즈를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먼저 측정을 한 다음에 이 카테터의 사이즈를 고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이드 와이어가 있는데요. 이 가이드 와이어는 쉽게 얘기해서 길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혈관 인터벤션의 경우에는 혈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타겟하는 그 혈관까지 이 가이드 와이어를 통해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조형제입니다. 조형제를 넣지 않고 보면은 실제로 병변 부위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저희가 하는 혈관 인터벤션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혈관을 저희가 진입해야 되는데 그 가이드 와이어를 통해서 진입할 때 조형제를 통해 그 실제 저희가 시술하는 부위를 알아야지 해당 타겟하는 혈관을 고를 수 있어서 이 조형제는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DA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장비는 저희가 앞서 계속 디바이스라고 얘기했던 그 선천적인 혈관 기형 부위를 막는 ACDO가 있습니다. 두 개의 디스크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디스크를 펼쳐서 폐동맥을 막고 두 번째 디스크로 이제 덕트 부위를 완전히 폐쇄시킴으로써 원래 개통되어 있던 그런 혈관 기형 부위를 완전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PDA라고 하더라도 다른 심장병과 증상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심장 초음파를 진단을 통해서 PDA로 진단하게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 심장병이 진행이 되게 되면 다른 심장병과 마찬가지로 뭐 심장이 커져서 기침을 한다든지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힘들어하는 운동 불내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기절 증상이라든지 이런 다른 심장병과 마찬가지로 초기 때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이런 증상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후에 이제 심장병이 더 진행이 되면 될수록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PDA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발견한다고 하면 심장의 변형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빠른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하게 되면 이후에 약을 먹지 않고 지낼 수 있을 만큼 잘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내버려 둘 경우에는 심장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점차 심장이 커지게 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심부전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교정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술적 교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평생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벤션을 통한 PDA 시술 같은 경우에는 개운술에 비해서 회복 시간이 되게 빠릅니다. 아무래도 개운술 같은 경우는 가슴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가슴을 닫아주고 혹시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삼출물들이 있기 때문에 흉관을 장착한다든지 삼출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회복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용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감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인터벤션 같은 경우는 통증도 좋고 회복도 빠르고 감염의 위험도 적은 국소적으로 봉합만 해주고 난 다음에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아이들이 퇴원이 가능할 수 있는 회복이 빠른 그런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